세상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페라리를 살 수 있는 사람, 페라리를 살 수 없는 사람, 그리고 페라리를 샀지만 서킷을 한 번도 가지 않는 사람도 있죠. 페라리를 출근할 때 탈 수도 있고, 주말 나들이를 위해 탈 수도 있고, 골프장 갈 때 탈 수도 있고, 장거리 여행 갈 때 탈 수도 있으니까요. 페라리 오너라고 해서 항상 8,000, 9,000 rpm 돌려가며 스피드와 횡지, 사운드에 취해 달리는 건 아니니까요. 심지어 그냥 가만히 세워둬도 아름답고, 그 빼어난 아름다움만으로도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위해 많은 부자들이 지갑을 열고 있잖아요. 편안하게 탈 수 있으며 여전히 아름다운 페라리. 페라리도 이런 수요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만들었던 게 612 스카글리에티, FF, GTC4 루소 등이 있었죠. 그리고 바로 이 차가 그 임무를 이어받았습니다. 바로 페라리 로마입니다. 방금 제가 예로 들어드렸던 차들은 12기통 엔진을 품고 있었던 데 반해서 이 로마는 8기통 심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캐릭터는 같은데 급은 조금 낮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GT카의 캐릭터는 이 로마가 이어받고, 원래 GTC4 루소, FF 뭐 이런 차들이 하고 있던 그 등급은 앞으로 나올 페라리의 SUV가 물려받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이 로마, 페라리의 라인업 중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인가 동시에 가장 힘도 약한 차입니다. 그래서 출력이 620마력 밖에 안 돼요. 약하다고 한 건 다른 페라리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지, 사실 이 정도의 출력이면 다른 어지간한 고성능 브랜드에 견주었을 때 짱 먹고도 남아요. 거의 로마 포르토피노 M에서 가져온, 그리고 F8과도 공유하는 V8 트윈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아니에요. 그냥 전통적인 내연기관이죠. 그래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싸게 나온 이유도 있긴 해요. 기존에 쓰던 8기통 엔진이라고 해서 힘이 약하냐, 뭐가 좀 수졌냐 라면 당연히 그렇진 않죠. 왜냐면 지금 이 포르토피노 M, 로마, F8 트리뷰토 요런 차들에 들어가 있는 V8 엔진이 그냥 엔진이 아니거든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6, 17, 18, 19 4년 연속 올해의 엔진 및 파워트레인 대상을 수상했던 엔진입니다. 여기에다가 터보렉을 줄이기 위해서 전자식 웨이스트 게이트도 붙였고, 소재도 경량화했고, 베어링 마찰도 줄였고,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터보렉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620마력. 맞지? 쌀 뻔했어요. 여러분, 방금 런치 컨트롤도 쓰지 않았고요. 그냥 컴포트 모드거든요. 가속 페달만 꼭 밟았을 뿐이에요. 잠깐. 근데 그 와중에도 이 등을 떠밀어주는 게 600마력은 600마력이구나, 페라리는 페라리인데? 이런 느낌을 주죠. 근데 지금 이렇게 컴포트로 달리잖아요. 그러면 이 엔진 힘을 뽑아 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점잖아요. 이게 힘이 약하다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힘을 가속 페달을 탁 가져갔을 때 왈칵 쏟아내는 게 아니고, 그래도 좀 GT카답게 싹 이렇게 처음에 빵이 아니고 한번 막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쫙 나가는데, 초반에 극초반에 살짝 편안함을 추구했다고나 할까요? 이 로마의 성격이 조금 묻어나는 부분이죠. 그리고 변속기 8단 DCT예요. 요즘 페라리들이 다들 8단 DCT를 달고 나오죠. 제가 2019년도에 포르토피노를 시승할 당시 걔는 7단 DCT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8단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얘가 뭐 토크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남아도는 힘, 기아 하나만 더 잘게 쪼갰으면 좀 더 연비도 좋아지고 가속도 더 땡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페라리에서 제 생각을 읽었는지
8단 디지트를 내놓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페라리의 설명에 따르면 기아만 하나 더 잘게 쪼갠 게 아니고 무게도 기존 7단 DCT 대비 6kg 줄였대요. 기어는 많아지고 무게는 줄어들고 거기에 변속 속도도 더 타이트하게 당기고요. 매뉴얼에서 변속 반응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매뉴얼로 놓고요. 딸깍딸깍. 보셨죠? 이 정도예요. 자, 그리고 페라리에서는 이 운전대 뒤에 달린 시프트 패드를 항상 고정식으로 만들거든요. 많은 브랜드들은 이 패드를요 운전대가 돌아갈 때 같이 돌아가게 만들죠. 근데 페라리는 소리 좀 작긴 한데 한 뼘 정도 길이가 되는 되게 긴 시프트 패드를 고정식으로 딱 박아놨죠. 아마 이건 짐작인데 이렇게나 긴 패드를 당기지 못할 정도로 운전대가 돌아갔다면, 그러니까 아주 타이트한 코너라면 변속할 일도 없을 테고, 운전대랑 같이 패드를 움직이다 보면 운전대를 많이 조작했을 때 어느 쪽이 플러스고 어느 쪽이 마이너스인지 헷갈릴 때 있거든요. 이런 걸 좀 염려해서 이렇게 고정식으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이 듭니다. 근데 또 주변에 그 프로 드라이버들을 만나게 되면 코너 중에도 변속할 일이 간혹 있기 때문에 뭐 운전대랑 같이 돌아가는 타입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다가요 코너가 나타나.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고 감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왼쪽 페달을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웅웅 이렇게 자기가 쉬프트 다운을 계속 가져가면서 가장 많이 엔진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게끔 작동도 해줘요. 요거 좀 똑똑하지. 그리고요, 이 변속기가 되게 의외인 면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컴포트 모드의 상태에서는 이렇게 살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RPM 시속 70인데 RPM 1000 쓰고 있어요. 1000 RPM을 1000을 쓰고 제가 가속 페달을 살짝 이렇게 누르면, 자, 가속하죠. 이럴 때 7단으로 잘 안 내립니다. 되게 보수적이에요. 근데 이 와중에 토크는 충분하니까 제가 살살 달리는 영역 안에서의 가속은 다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일정량 이상으로 가속 페달을 가져가면 그때는 비로소 제 의도를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웅웅웅 가속을 바꿔물면서 뛰쳐나갈 준비를 해주는 거죠. 페라리 오너라고 해서 항상 속도를 즐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출퇴근할 때 살살 달리고 싶을 때는 최대한 연비를 아끼는 위주로, 최대한 부드럽게 편안하게 달리는 위주로 변속기가 도움을 줘요. 자, 그리고요, 승차감. 제가 오프닝 때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로마는 페라리에서 가장 말랑말랑한 차예요. 아니, 이렇게나 강력한 차가 이렇게나 부드럽게 달릴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편안합니다. 지금 노면이 좋은데 이 상태에서도 거의 미끄러지듯이 달리고요. 웅장한 사운드만 빼면 거의 그냥 고성능 세단 타는 느낌? 그 정도예요. 봐봐, 두둥. 승차감 어때요? 되게 그렇게 단단하진 않아요. 탕탕 이런 거 없죠. 되게 묵직하고 단단한데 또 꾹꾹 충격은 잘 삼켜주는 딱 고성능 세단 느낌이거든요. 브레이크도 이렇게 밟아보면 일반적인 차들보다 조금 담력이 살짝 세긴 한데 그래도 상당히 편안하게 속도를 줄일 수 있고요. 지금처럼 차선 변경을 하시더라도 운전대가요 되게 가벼워요. 요즘 고성능 차들 중에 이 정도 무게를 가지고 있는 차들 분명 있거든요. 근데 얘는 슈퍼카 치고 엄청 가벼운 축에 속하는 거죠. 이건 주차할 때도 상당히 편해요. 주차할 때 그 어라운드 뷰가 계기판에 나오는 게 상당히 독특할 뿐이고, 운전대를 휙휙휙휙 돌림에 있어서는 흔히 타던 다른 차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진짜 딱 고성능 차 느낌이네. 드르륵 할 때 이게 이렇게 편안한 고성능 차가 아니고 그냥 완전 레이스카나 정말 딱딱한 슈퍼카였다면 방금 같은 곳에서 드르륵 하고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내 입이 떨려요. 더더더더더 하고 떨리는데 방금 그런 거 없었죠. 근데요, 여기에서 이 마네티노 스위치를 스포츠 혹은 레이스로 놓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좀 본색을 드러냅니다. 너 내가 이렇게 마냥 말랑말랑한 줄만 알았지? 이렇게. 자, 방금보다 훨씬 그 노면 정보를 많이 주죠. 이게 차이가 느껴진다니까요. 조금만 운전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요 다이얼을 돌렸을 때 그 차이를 엉덩이로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전 페라리들은 여기 범피로드 버튼이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로마는요, 컴포트보다 단단한, 그러니까 스포츠나 레이스 모드에 있을 경우에 요 마네티노 스위치를 딸깍 누르시면 범피로드 모드로 바뀝니다. 방금도 그 빨래판 넘어왔잖아요. 이 상태로 하시면 그 댐핑 감쇄력이 단단하게 조여져 있다가도 컴포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지금 저희가 고속도로에 들어섰는데 잠깐만 달려볼게요. 매뉴얼 모드로 놓으시고 마네티노를 스포츠 혹은 레이스로 가져가신 다음에 시프트 페달을 딸깍 하시는 순간 본색을 드러내죠. 속도 96인데 2단을 넣어줘. 보통 이 정도면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다른 브랜드 다른 차였으면 지금 이렇게 6500rpm 찍지도 못해요. 자, 그리고 페라리가요, 감사하게도 이 로마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하사하셨습니다. 자, 켜시면 자, 이렇게 1km씩 맞추실 수 있고요. 오래 누르시면 10km씩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쓰고 계시다가 마네티노 스위치를 레이스를 놓으시면 꺼져요. 레이스 모드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필요할 리는 없으니까요. 자,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 로마를 가만히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마치 우리가 어디 가다가 우연히 연예인 봤을 때 느껴지는 그런 설레임이 있죠. 와, 진짜 예쁘다. 우와, 진짜 잘생겼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막 굳이 여기가 어떻고요, 저희가 저쪽고 이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아름답습니다. 비율이 좀 특이해요. 슈퍼카답죠. 어떻게 특이하냐면 길이가요, 생각보다는 짧아요, 여러분. 아반떼랑 소나타 한 중간 정도 되거든요. 근데요, 폭은 1975mm예요. 이 정도면 롤스로이스 고스트랑 별로 차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높이 1300mm. 포르쉐 911이랑 똑같습니다. 생각보다 짧고 엄청 넓고 되게 낮고. 야, 진짜 아름답다. 제가 지금 아름답다는 표현을 여러 번 쓰긴 했습니다만 이 로마 다 아름다운 건 아니었었어요. 제가 왜 과거 시제를 썼냐면 지금은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어느 부분을 두고 하는 얘기냐면 바로 이 헤드램프입니다. 지금 로마의 전체적인 면 처리를 보시면 되게 우아합니다. 곡선이 넘실넘실 되게 매끈하죠. 근데 이 헤드램프 요런 조형들이 약간 다른 부분들과 그 맥을 달리하는 것 같아서 살짝 거슬리더라고요.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들의 헤드램프를 보셨을 때 이 헤드램프가 이 팬더보다 안으로 이렇게 이만큼 들어가 있고요. 곡선이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근데 얘는 이 부분이 흔히 볼 수 없던 눈매여서 사진으로 봤을 때 저거 약간 의외인데 싶었어요. 다른 차들에서도 잘 찾아볼 수 없고 다른 페라리에서도 비슷한 눈매를 잘 볼 수 없었습니다. 굳이 가장 비슷한 눈매를 찾자면 그 몬자 SP1이라는 차가 있는데 걔랑 좀 눈이 비슷하더군요. 근데요, 오늘 실물을 이렇게 막상 가까이서 딱 보니까 특히 이 곡선이 괜히 그냥 이렇게 말아놓은 게 아니고 이 팬더랑 똑같이 말아놓되 공간만 준 겁니다. 그래서 막상 실제로 보니까 정말 차체에 잘 녹아들었더군요. 그리고 정말 옆에서 이렇게 보면 상어 코 같거든요. 되게 뾰족해요. 쭉 오다가 팍 꺾여서 안으로 들어가고 또 스포일러가 팍 튀어나오고 정말 상어처럼 생겼는데 이 꺾여진 선을
주간주행 등이 이어받고 있죠. 입체감, 요즘 유행하는 거잖아요. 램프에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 살려놨고, 제가 사진만 보고 섣불리 여기 이상한 데라고 했던 걸 후회하게 되더군요. 라디에이터도 다른 페라리랑 조금 다릅니다. 다른 페라리들은 라디에이터를 보통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망으로 처리했는데, 얘는 되게 독특하게 차체 컬러의 매끈한 면에 사각형을 뚜루룩 뚫어놨죠. 다른 페라리에 별로 없어요. 이것도 1950년대 60년대 그 당시에 나왔던 클래식 페라리에서 가져온 터치입니다. 그 당시 페라리들의 라디에이터 그릴을 보시면 사각형 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죠. 이 뒷유리와 트렁크가 만나는 이 부분, 딱 이만큼이 리어 스포일러의 역할을 겸하고 있고요. 리어 램프, 제가 아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헤드램프는 사진으로만 봤을 때 잘 모르겠는데? 라는 느낌이라고 했었잖아요. 하지만 이 리어 램프는 사진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실제로 봤을 때도 그렇고 너무 멋있어요. 지금 이 트렁크 모서리의 선도 쫙 살려주면서 범퍼의 입체감도 살리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페라리 리어 램프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는 차체를 뚫고 들어가는 디자인, 그것까지도 구현을 해냈죠. 지금 얘는 이렇게 불도 일자로 들어오지만 원래 기존 페라리의 리어 램프는 차 엉덩이에 총알이 날아와서 박힌 듯한 그런 형태를 하고 있었거든요. 포르토피노 M에는 아직 그런 형상이 남아있죠. 근데 요즘 페라리들은 이런 디자인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동그라미를 버리고 차체에 좀 녹아든 디자인, 하지만 차체로 파고드는 거는 살리고 있고요. 자, 트렁크를 보시면 짜잔, 역시 페라리입니다.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솔직히. 근데 지금 이 트렁크 바닥이 되게 낮죠. 그만큼 짐을 쉽게 밀어 넣을 수 있다는 뜻이고, 보통 이런 슈퍼카들이 트렁크 입구 되게 좁거든요. 그러면 막 꾸겨서 넣어야 되는데 얘는 넓게 열리니까 그만큼 장점이 있고요. 또 저 안쪽 등받이를 앞으로 접으시면 트렁크 공간을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시는 것처럼 골프백도 충분히 들어가요. 나란히 놓으면 2개도 들어가겠는데요. 트렁크를 닫기 전에 이 안쪽 면에 보시면 작은 플레이트가 하나 붙어 있죠. 이게 지금 이 차에 적용되어 있는 옵션 리스트입니다. 엔진이 뒤에 달려있는 페라리들은 보통 그 앞쪽 트렁크, 흔히 프렁크라고 부르죠. 거기 달려 있는데 지금 얘는 엔진이 앞에 있으니까 이 플레이트를 뒤에 달아놨네요. 여기 보시면 쭉 옵션들이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애플 카플레이도 옵션으로 들어갔고요. 여기 보면 스쿠데리아 페라리 쉴즈, 프론트 팬더에 노란색 페라리 방패 엠블럼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옵션으로 적용이 됐다 라고 써있죠. 그리고요, 제가 이 로마의 면, 로마의 선은 되게 매끄럽고 우아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페라리예요. 범퍼 하단부를 보시면 지금 이 디퓨저 날개의 과격함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얘가 얼마나 달리기에 진심인지를 느낄 수 있죠. 양쪽에 2개씩 뚫린 대구경 머플러 하며 이 차체 하부로 지나가는 공기를 빨리 확 빼낼 수 있게끔 달려있는 날개들 하며 성능에 대한 암시, 이거 다 카본이거든요. 혹시 후진하시다가 스타퍼에라도 닿게 되면 지갑 빵꾸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페라리한테. 뭐냐면 여기 옆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쫙 뻗은 주간주행등이 달려있잖아요. 그걸 앞바퀴 너머로 쭉 타고 오면 딱 이 자리거든요. 지금 여기 동그라미로 달려있는 방향지시등 딱 비슷한 높이인데, 제가 만약에 페라리 디자이너였다면 앞바퀴 넘어서 딱 이 자리에다가 앞에 주간주행등도 일자로 돼 있는 걸 일자로 이어넣지 않았을까. 그리고 헤드램프가 움푹 들어갔잖아요. 그 들어간 것도 이어받아서 이만큼을 뚫은 다음에 엔진의 열기를 빼주는 역할로 삼고요. 그리고 주간주행등이 그 사이를 가로지르게끔 그런 디테일을 넣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사실 저 같은 일반인이 감히 페라리 디자인에 대해서 뭐라고 욕할 수는 없겠죠. 휠 타이어는 앞이 245 35 시리즈 20인치, 뒤가 285 35 시리즈 20인치 사이즈입니다. 훨씬 하드코어한 성격의 F8 트리비토와 비교하면 앞바퀴는 휠 폭만 살짝 작고 나머지는 동일한데 뒷바퀴가 차이를 좀 보입니다. F8 트리비토의 뒷바퀴는 305 30 시리즈였었거든요. 브레이크도 F8 트리비토는 앞 디스크가 지름 398, 두께 38mm인데 로마는 지름 390, 두께 34mm 사이즈입니다. 이런 발 사이즈만 봐도 확실히 로마의 지향점을 알 수 있죠.
로마가 프론트 미드십 GT의 명맥을 잇고 있잖아요. 페라리는 이 로마의 디자인을 1960년대 나왔던 250 GT 베를리네타 루소에서 영감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실루엣이 비슷해요. 앞에서부터 선과 면이 쭉 길고 매끈하게 이어지면서 엔진의 존재감을 암시하고요. 볼록 솟은 리어 팬더로 뒷바퀴의 힘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죠. 엔진이 앞에 있으니 미드십처럼 옆구리에 흡기구를 따로 마련할 필요도 없고요. 덕분에 과감함보다는 우아함을 잘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성격과도 심지어 로마라는 도시의 느낌과도 잘 어울립니다. 제가 실내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이 키 보세요. 키. 아니, 지구상의 어떤 자동차 브랜드에서 키를 이렇게 만듭니까? 이거는 자동차 키라기보다 무슨 액세서리, 공예품 같아요. 마치 듀퐁 라이터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키는 어디에 들어가냐? 여기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딱히 자리가 있어요. 이게 예술이지. 로마의 실내 딱 봐도 다른 차들 그리고 다른 페라리랑 좀 다르죠. 왜 다르냐면 페라리를 포함해서 모든 자동차 회사들은 이 실내를 어떤 한 모델을 계기로 한번 싹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그 경계선에 있는 차가 바로 이 로마예요. 기존 모델들이랑은 세대를 달리하죠. 많은 부분이 달라요. 그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체 구성을 한번 봅시다. 운전석, 그 다음에 동승석, 이렇게 실내를요 두 구역으로 완벽하게 분할을 하고 있죠. 엄청나게 위로 솟은 센터 터널을 통해서 공간을 완전히 구분하고 있어요. 운전에만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요 이렇게 완벽한 구분을 디자인으로서 좀 더 멋있게 싹 끌어올려주는 요인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콕핏 밴드라고 불리는 요 부분이거든요. 지금 얘랑 컬러가 그렇게 다르지 않은 컬러로 조합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페라리 홈페이지에서 컨피그레이터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이런 기본 컬러, 그 다음에 콕핏 밴드의 컬러를 다 다르게 수십 가지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색에 빨간색을 조합했다 라고 예를 들면 이게 이 빨간 띠가 나를 이렇게 싹 감싸고 있으니까 훨씬 더 독립된 공간처럼 느껴지겠죠. 기존 페라리와 다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디스플레이죠. 16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 8.4인치 세로형 터치스크린, 8.8인치 옆으로 긴 가로형 디스플레이. 공간이 나눠져 있는 만큼 디스플레이도 딱딱 나눠져 있습니다. 내 거, 우리 거, 네 거. 시동을 걸면요 이 디스플레이가 불을 밝혀요. 근데 시동을 어떻게 거느냐, 여기 있는 엔진 스타트 스탑 버튼은 아니고 이 자리를 터치하시면 시동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방금 보셨죠? 버튼을 어떻게 걸어요? 터치로 걸어요. 저는 이건 정말 솔직히 불만이거든요. 아니 SF90처럼 하이브리드 차이기 때문에 터치로 시동을 걸고 전기 모터만으로 스르르 미끄러져 나가기 시작하면 모르겠어요. 뭔가 터치랑 전기차 같은 느낌이 어울리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 로마는 내연기관 차잖아요. 이런 웅장한 엔진음과 함께하는 V8 심장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얘를 깨우는데 터치가 웬 말입니까? 전 이거 정말 불만입니다. 이건 마치 그 우리 슈팅 게임 할 때 타격감이 전혀 없는 채로 게임을 즐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노. 페라리가 실내를 완전히 다음 세대로 갈아치우면서 디지털, IT, 터치 이런 요소에 너무 집중을 한 나머지 시동 버튼도 터치고요. 운전대의 멀티 펑션 기능들도 다 터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센터 디스플레이도 다 터치고요.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 있어요. 뭐 그래픽도 예쁘고 멋있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터치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뭐 시대의 흐름이 하도 이러니까 이렇게 바꾼 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엔진 시동 버튼은 제발 터치로 하지 말자라는 게 제 주의입니다. 자, 이 제 눈 바로 앞에 있는 16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 화려하죠. 무려 크기도 16인치나 되고요. 여기 터치 버튼을 통해서 다양한 메뉴들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드미러 위치 조절하는 것도 다 터치고요. 헤드램프도 터치고요. 뭐 제 아무리 페라리라도 시대가 시대니까 어쩔 수 없죠. 뭐 훨씬 더 새 차 같은 느낌은 많이 나죠. 그리고 소재 가죽 다 가죽이 아닌 곳이 없네. 가죽이 아닌 곳은 금속 아니면 카본, 가죽, 금속, 카본 셋 중에 하나로만
온통 실내를 덮어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어 스위치 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디자인이 아닌가 싶어요. 왜 우리 과거의 클래식 페라리들을 보면 클러치 페달 밟고 금속 기어 노브를 1, 2, 3, 4 정해진 기어 단수의 자리에 철컹하고 집어넣는 그 감성, 그걸 21세기에 되살려 8단 DCT로 부활시켰습니다. 그 모양을 모티브 삼아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정말 이거야말로 전통과 혁신, 클래식과 첨단,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조화롭게 버무린 디자인이 아닌가 싶어요. 뭐 이런 미사일과 다 집어치우고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름다워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고개 돌려 선망의 눈으로 바라볼 만큼 아름다운 디자인. 어지간한 고성능 차들은 함부로 도전조차 하지 못할 성능, 희종일관 황홀경에 빠지도록 하는 사운드. 이런 것들은 F8이나 812, SF90 등 다른 페라리들이 자랑했던 요소죠. 로마는 여기에 어떤 페라리보다 편안한 주행 감각을 버무렸습니다. 이 정도면 달리기가 영락없이 페라리이긴 한데 충분히 데일리 페라리예요. 원래 차라는 게 고성능과 편안함을 한 차에 담아내기 쉽지 않거든요. 힘이 세면 우악스럽기 마련인데 이 로마는요, 살살 다루면 우아하기가 일반 고성능 세단 같습니다. 게다가 페라리 중에선 가장 저렴해요. 이러니 페라리의 캐시카우가 될 만하죠.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아무리 저렴해도 내가 못 산다는 거. 오늘은 페라리의 최신 GT 로마를 만나봤습니다.